이 여인은 자신의 남편을 죽인 원수의 가문이 피를 토하며 몰락하는 것을 무려 64년 동안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그저 질기게 살아남는 것만으로 가장 완벽한 복수를 완성한 사람. 그녀는 조선 역사상 가장 비참했지만 가장 조용한 복수자였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비운의 소년 군주 단종의 아내 정순왕후 송씨입니다. 15살이라는 앳된 나이에 조선 여성으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 왕비에 올랐지만 불과 3년 만에 남편을 잃고 가장 밑바닥 천민으로 떨어지는 끔찍한 굴욕을 겪어야 했습니다. 보통의 여인이라면 그 참담함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습니다. 지독한 침묵과 뼈를 깎는 도끼를 품고 무려 82세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녀의 그 길고 모진 삶은 그 자체로 세조 일가를 향한 가장 무서운 저주이자 복수였습니다. 권력의 가장 높은 정점에서 하루아침에 노비로 전락해버린 여인. 도대체 그녀는 그 끔찍하고 잔인한 세월을 어떤 마음으로 버텨냈던 것일까요? 때는 1454년. 조선의 하늘에는 금방이라도 피비린내가 진동할 듯한 짙은 먹구름이 깔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세종대왕과 아버지 문종을 연희에 잃고 홀로 남겨진 12살의 어린 왕 단종. 그 곁에는 힘없는 조카의 권력을 탐내는 승냥이 떼들이 득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맹수는 바로 삼촌인 수양대군이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어린 조카를 끔찍히 아끼는 척, 보호하는 척 위선을 떨었지만 뒤로는 호시탐탐 왕위를 노리며 피 묻은 칼을 갈고 있는 탐욕의 하신이었습니다. 이토록 숨막히고 살벌한 궁궐에 15살의 어린 소녀가 왕비로 간택되어 들어옵니다.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그녀는 매우 총명하고 단단한 속내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부모조차 없이 벌벌 떨고 있는 단종에게 그녀는 그저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이 삭막한 궁궐에서 유일하게 마음을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안식처였죠. 어린 부부는 매일 밤 서로의 손을 꼭 쥐고 그 두려운 시간들을 견뎌냈을 것입니다. 누가 언제 독을 탈지, 누가 언제 칼을 들이밀지 모르는 그 공포 속에서 말입니다. 전하, 옥체가 상하실까 두렵사옵니다. 신첩이 곁에 있으니 부디 강건하시옵소서. 하지만 권력을 향한 수양대군의 악랄한 탐욕은 이 어린 부부의 애틋한 사랑마저 처참하게 짓밟아 버립니다. 조카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 수양대군은 마침내 본색을 드러내고 단종의 충신들을 무참히 도륙합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에 기록된 피의 반란 계유정난입니다.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에는 당시에 끔찍했던 상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양대군이 김종서를 베고 무사를 거느린 채 대궐문으로 들어왔다. 자신을 지켜주던 대신들의 붉은 피가 궁궐마당을 차갑게 물들였습니다. 어린 단종과 정선 왕후는 문 밖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를 들으며 궁궐 깊은 곳에서 숨지겨 피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위선과 탐욕에 눈이 먼 수양대군은 결국 조카의 목에 칼을 겨누고 스스로 왕위에서 물러나게 만듭니다. 억지로 상왕의 자리로 쫓겨난 단종, 그리고 채 20살도 되지 않은 나이에 왕비에서 내쳐진 정순왕후.
자신의 집을 짓밟은 원수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만 했던 그 참담한 굴욕감. 그들의 가슴속에는 이미 깊은 분노에 멍울이 맺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비극의 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살아있는 조카의 존재 자체가 불안했던 수양대군은 이 부부의 숨통을 영원히 끊어놓기 위해 더 잔인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간신히 서로의 체온을 의지해 버티고 있던 앳된 부부. 하지만 그들의 남은 희망마저 피비린내 나는 그날 밤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권력에 완전히 눈이 먼 수양대군은 조카의 왕자를 빼앗은 것으로도 모자랐습니다. 단종을 옹립하려던 움직임이 발각되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칼바람을 일으킵니다. 어제까지 왕이었던 조카를 노산군으로 강등시키고 도망칠 수도 없는 첩첩산중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보내버린 것입니다. 궁궐에서 쫓겨나는 날 청계천 영도교 위에서 18살의 남편과 17살의 아내는 마지막 이별을 맞이합니다. 단종은 굳은 얼굴로 아내의 손을 놓지 못했고 정순왕후는 바닥에 주저앉아 치마폭을 부여잡고 피눈물을 흘리며 통곡했습니다. 살아서는 다시 볼 수 없는 너무나도 비참한 생이별이었습니다. 단종이 떠난 후 수양대군의 악랄함은 극에 달합니다. 조카를 내쫓은 것도 모자라 결국 사약을 내려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싸늘한 주검이 된 남편의 소식을 듣고 그녀는 혼절할 듯이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수양대군의 잔인한 칼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권력에 방해가 되는 모든 싹을 자르기 위해 단종의 아내였던 그녀마저 가장 밑바닥 신분인 관비로 만들어버립니다. 조선이 국모였던 여인을 하루아침에 노비 명부에 올리는 끔찍한 모욕을 준 것입니다.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에는 당시의 기막힌 상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상군이 처 송씨를 노비로 삼아 관청에 내치다. 어제까지만 해도 온 백성의 어머니였던 그녀가 이제는 남의 수발을 들어야 하는 천민이 된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굴욕과 절망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수양대군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남편도 잃고 신분도 빼앗긴 이 나약한 여인이 곧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피눈물을 흘리다 비참하게 죽어갈 것이라고 말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천민이 된 그녀. 하지만 승리에 취한 수양대군이 미처 몰랐던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궁궐에서 쫓겨난 그녀는 동대문 밖 정업원 근처에 초가집을 짓고 숨어들었습니다. 끼니조차 잊기 힘든 처절한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뒤늦게 세조는 세상의 비난을 의식한 듯 그녀에게 집과 식량을 내려주며 알량한 자비를 베푸는 척 위선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원수가 주는 밥알 한 톨조차 입에 대기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산에 올라가 나무 껍질을 벗기고 옷감에 잦은 물을 들이는 염색일을 하며 스스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손톱에 시퍼렇게 피멍이 들고 뼈마디가 부서질 듯 아파도 그녀는 절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동네 안악들이 그녀를 불쌍히 여겨 몰래 채소를 가져다 주는 여인 시장이 열렸다는 야사가 전해질 만큼 그녀의 삶은 처절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를 버티게 한 것은 오직 하나, 바로 뼛속 깊이 새겨진 도끼였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어버린다면 저 원수들이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나는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저 짐승 같은 자들의 끝을 기필코 지켜볼 것이다. 그녀는 눈물 대신 차가운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늘이 그녀의 억울한 침묵에 무서운 징벌로 응답한 것입니다. 권력을 탐해 조카를 죽인 세조. 그의 아끼던 장남 의경세자가 불과 20살의 나이로 갑자기 피를 토하며 요절하고 맙니다. 세조의 절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까스로 왕위를 이은 차남 예종마저 20살도 넘기지 못하고 즉위 1년 남짓 만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아들들이 연이어 피를 토하며 죽어나가는 끔찍한 비극.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세조 본인 역시 온몸에 고름이 차고 살이 썩어 들어가는 끔찍한 피부병에 시달렸습니다. 밤낮으로 밀려오는 고통 속에서 그는 조카를 죽인 죄책감에 환영까지 보며 비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동대문 밖 산기슭의 초가집. 정순왕후는 그곳에서 한양 도성을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저주를 퍼붓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숨을 죽이고 가장 오랜 시간 살아남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원수들이 배가 끊기고 그들이 권력이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맨 앞줄에서 지켜보는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완성한 조선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도 사이다 같은 기다림의 복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 지독한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세조가 죽고 예종이 죽고 성종을 거쳐 중종이 왕위에 오를 때까지 정순왕후는 무려 82세의 나이로 이 모든 역사를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남편 단종이 17세에 비참하게 세상을 떠난 후 홀로 64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버텨낸 것입니다. 세조의 핏줄들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속이고 피비린내 나는 참극을 벌이는 동안 그녀는 산기슭 초가집에서 그들이 허망한 몰락을 끝까지 목격했습니다. 살아남는 것, 그것이 바로 힘없는 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무서운 복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팍팍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녀의 끈질긴 삶은 묵직한 위로를 던집니다. 때로는 쓰러지지 않고 오늘 하루를 묵묵히 버티며 살아내는 것, 그 자체가 험난한 세상을 향한 가장 멋진 승리가 아닐까요? 15살이 가장 높은 왕비가 되어 82세에 눈을 감을 때까지 모진 풍파 속에서도 결코 자신을 잃지 않았던 여인 정순왕후 송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역사 이야기가 가슴에 깊은 여운을 남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한 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역사의 숨겨진 진실을 찾아가는 벌거벗은 실록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가슴을 울리는 묵직한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